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인 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합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진행이 되지만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이 합의에 따라서 불기소 처리될 수 있는데요. 혹시 공소 제기되더라도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형사합의. 문제는 피해자가 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 합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는데요. 형사합의를 위한 운전자 보험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불기소 처리됩니다. 단, 사망,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중상해의 경우에는 공소 제기되죠. 하지만 중상해의 경우 불기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상해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상해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고 충분한 금액의 합의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운전자 보험으로 이 부담스러운 형사 합의금을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운전자 보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이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형사 합의금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형사처리 지원금 담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한데요. 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어느 시기에 가입하였는지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부터 운전자 보험에 이 형사 합의 지원금 담보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로 이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왜 변경되게 된 걸까요? 1982년부터 시행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이 2009년에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6일 이 교특법의 두 가지 특례 중에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유형이더라도 이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투 가입 금액을 이 무한으로 가입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이 보험 처리만 하면 형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위헌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는 이 공소 제기부터 가해 운전자를 이 과도하게 보호하는 교특법 제4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중상해 사고 시 운전자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 것이죠.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형사합의 지원금 담보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이 형사합의 지원금은 중상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이라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나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로 중상해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 동승자와 형사합의 시 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차량에 가족 이외의 분들이 이 동승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저 또한 평소에 친분 있는 사람들이 이 동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제가 운전하다가 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옆에 있는 동승자가 다쳐서 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승자는 언제든지 운전자인 저를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의 동승자인 승객이 다쳐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합의는 매우 중요하죠. 이 동승자에 대한 보상도 2009년 10월 이후부터 판매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형사처벌을 원치는 않겠죠. 보험금을 받기 위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거죠.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형사합의 지원금은 가입금액을 정액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중복보장도 가능하죠. 반면에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가입금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 보상합니다. 중복 가입했을 경우 손해액을 보험사에서 나눠서 비례 보상해 주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의 합의금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사합의 지원금 담보를 3천만 원 가입했다면 이 형사합의 금액이 1천만 원이지만 보험금은 3천만 원 정액 보상이 나갑니다. 반면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지만 실제 형사합의 금액인 1천만 원만 보상이 나가게 되는데요. 실손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중복가입한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사망사고로 인해서 형사합의 금액 3천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사합의 지원금 담보를 A 운전자 보험은 3천만 원, B 운전자 보험은 2천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3천만 원과 2천만 원이 지급되어 총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이 두 건을 가입하고 있어도 전혀 손해가 아니죠. 만약에 운전자 보험 두 건에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운전자 보험은 3천만 원, B 운전자 보험은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사합의 금액이 3천만 원이 발생했다면 형사합의 금액 3천만 원을 이 두 개의 운전자 보험에서 나눠서 보험금을 비례 분담해서 지급해 주는데요. 실제 이 형사합의금에서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을 곱하고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A 운전자 보험 A증권 비례 분담액을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1,125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B증권의 비례 분담액을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1,875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데요. 결국 합산해서 총 3천만 원만 지급이 되게 되는 거죠. B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A 운전자 보험에서 3천만 원이 지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B 운전자 보험이 필요했을까요? 만약 형사합의 지원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각각 한 건씩 가입하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형사합의 지원금은 무조건 가입금액이 정액 보상됩니다. 그래서 가입금액 3천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가입금액 이내의 형사합의금인 2천만 원을 실손 보상해 줍니다. 결국 합산해서 총 5천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정액보상은 중복가입해도 손해가 없지만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중복가입하면 보상이 덜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형사합의금을 선지급해 주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담보를 가입하고도 보험금 청구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져서 이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의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후지급형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2017년 1월부터 선지급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피보험자가 직접 자비로 먼저 처리하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는데요. 2017년 1월 이전에 판매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후지급형입니다. 피보험자가 이 형사합의금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요.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청구 수령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이 선지급형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급형은 형사합의금을 주기 위해서 목돈을 무리하게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는 충분한 합의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서도 내 돈으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전치 구조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다행히 가해자인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을 한 건 가입하고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5천만 원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치 6에서 10주 미만의 경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합의금 1,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만 실손 보상을 해주고 결국 500만 원을 가해자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중복 가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에서 분명히 중복 가입은 손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는 달라집니다.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이 두 건 가입하고 있다면 각각 구주진단에 대한 합의금 또 한도는 1천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이 됩니다. 1,500만 원을 두 개의 운전자 보험에서 비례 보상하게 되고요. 각각 750만 원씩 지급해서 총 1,500만 원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당연히 본인 부담은 0원이 되겠죠. 합의금이 적었다면 중복 가입했을 때 손해일 수 있지만 합의금이 이렇게 높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공무원분들에게 중복 가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행법이나 법에 의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퇴직 처리되는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 결격 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합의 시 일반인과 차등 적용되어서 상대적으로 합의금이 높습니다. 대기업 종사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무원 수준의 해고 요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내부 규정집을 확인하셔서 해당된다면 중복 가입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사망 시에는 가입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부상 시에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기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가입 금액과 기간 진단에 따라 이 표와 같이 예시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된 형사합의금을 보상해 주는데요. 이 가입 시기별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2018년 12월 이전에는 최대 3천만 원 가입이 가능했고요. 이후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최대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D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7천만 원 가입이 가능해졌고요. 최대 1억 원의 가입 금액은 2019년 6월부터 K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 1억 원에 대해서 6주에서 20주 미만 진단 시 지급되는 보험 금액도 2020년 4월 이후부터 S화재를 시작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D손해보험사에서는 6주 미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담보가 출시되었는데요. 2020년 6월부터 모든 보험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6주 미만 진단도 최대 500만 원 보장이 가능하도록 약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6주 미만 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거죠. D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한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스쿨존 사고 이외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창의적인 보험 상품 개발을 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였는데요. 6주 미만의 경상사고에 최대 300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경우 약관 개정으로 500만 원 보상 금액과 해당 담보 가입 시에 300만 원을 추가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한도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6주 미만은 다른 중대 법규 위반으로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배타적 사용 기한이 끝나면 아마도 다른 보험사들도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망,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공소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처벌 경감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형사합의금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중상해와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공소제기를 원치 않는다면 무조건 불기소 처리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 가입은 필수일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체크 포인트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혹시 모를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저렴한 운전자 보험으로 충분한 형사합의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변의 보험 설계사 분들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